자, 블라스터메드 실전 모의고사 20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번 회차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구나. 내가 지금 빈칸두 문제, 삽입두 문제를 풀 텐데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얘기를 이번 강의에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좀 나름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바뀌는 것이지 푸는 방법은 똑같을 거니까 나한테 얼마나 지루한 과정이겠어.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지루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익숙하고 하나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때는 어떤 감에 의존하고 어떻게 좀 약간 스킬로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빠지지 말아야 돼. 정말로요. 뭐 한다고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귀찮아서 빠지고 어떨 때는 뭐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일단 하지 않으셔야지 기본선상에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요. 이게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날지라도 그냥 앉아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이걸 알아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점수에 나오는 게 좀 달라. 이 갭을 메워주는 게 모의고사 같은 실전 감각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거에 펑크가 있으면 또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6월 평가원 보기 거의 직전이라서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강의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네 문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3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정리할게요. comprehensive 보시면 뜻은 종합적인 되겠고요. 종합적인 혹은 포괄적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써놓으시고요. 잠깐만 좀 더 필기를 해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가 comprehensive는 형용사 형태고요. comprehend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동사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죠? 요것은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명사형 써볼게요. comprehension이죠. comprehension 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나 N이야. 이해나 아니면 이해력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친구들? 좋아요. 두 번째, opportunity인데 잠깐 보세요. 원래 얘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기 좋아하는 친구야. 이렇게 뭐뭐 할 기회. 근데 중간에 for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할 기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을 좀 하자고요. 세 번째, disengaged 보세요. engage가 어디에 참여하고 종사하는 걸 engage라고 합니다. 그럼 engaged는 참여가 되는 걸 텐데 dis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뭔가 자유로운 형태를 갖다가 disengaged 아니면 무엇과 거리가 먼 관련이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써볼까?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는. 마지막 네 번째 거 보여주세요. 자,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주어가 동사 하다지. 그런 다음에 동사 ed 형태야. 그럼 뭐뭐 된 상태로 해서 얘가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으로 인식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동사일 수 없을 거냐, 그렇지?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꼭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컴마 있고 이렇게 동사가 아닌 ed 형태, pp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주어는 동사하다.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잖아. 뭐뭐 된 혹은 뭐뭐 된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필기 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 보고 가자. 보시면 보겠습니다. comprehensive 종합적인 수학 mathematics 프로그램이요.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opportunity를 만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투동사를 기대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으면 for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뭐 할 기회냐면 확장시킬 기회야. 무엇을? 장점들을 확장시킬 기회가 되겠습니다. 명사, 동사니까 뒤에 있는 명동 묶어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이 팀은 당연히 종합적인 수학 프로그램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제공하는데 그러한 기회를 to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하는 거냐면 who may be disengaged,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친구들,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친구들, 수학과 수포자에게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컴마 ed 형태니까요. 종종 숨겨져 있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종종 숨겨져 있는 어디에 remedial 하면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학력 부족을 보충하는 있죠. 여기 주석이 학력 부족을 보충하는 프로그램이나 특별 클래스에 종종 숨어져 있는 그런 수포자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빈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원리는 간단하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디 어떻게 하시냐면
보기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문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좀 써보자. 이렇게 취지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결사가 있는지 파악해보니까 어디에 있고요? but가 대문짝만 하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있냐 또 여기 스틸도 but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but이 두 개니까 사실상 한 번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번씩 전환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히나 but은 앞에보단 뒤에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ill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첫 번째 but 이하의 의미와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래서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이러한 학생들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should have 가져야 합니다. 빈칸할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럼 끝났어요. 잠깐만요. 타겟팅을 좀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빈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가 끝이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and로 묶여있으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서로 상통하는 말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기회를 잡으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연결사를 보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but이랑 still이 있었을 때 요 뒤에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특히나 but이 두 개가 나오니까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물론 무조건 뒤집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볼게요. 이것은 흔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뭐가 오해냐면요. 누군가인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 수학을 잘하는 누군가가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요. 어떤 누군가냐면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니까 덧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수학이라는 게 broad display, 그러니까 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폭넓은 학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똑똑해지는요. 수학에서 똑똑하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계산을 빨리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미적분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론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broad한 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게 되겠죠. 관계를 잘 봐요. 숫자 사이에 어떤 양적 관계 사이에 그리고 이 물체 사이에요. 다른 친구들은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루틴하지 않은 좀 특이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친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근하는 좀 특이한 방식 접근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방면에서 우수할 수 있는 우수할 특징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생각, 창생이라고 창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숫자의 관계, 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딱 하나만 잘해야 돼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긴장해야겠지. others, 또 다른 친구들은 시각적으로 관계를 보여주거나 문제를 보여주는 걸 잘해요. 아니면 하나의 표현에서 translating,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걸 잘합니다. 이를테면 그래프에서 테이블로, 표로,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그래프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봐봐. 그러면 여기서의 스틸은 그냥 앞에 있는 예시와 더불어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수학의 소재 자체를 뒤집어 주는 거야? 그냥 앞에 있는 것과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느낌은 온다. but 이하, 여기 이하에서 수학을 말하는 것이, 여기 수학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 수학은 브로드한 학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사실상 문제는 끝나는구나. 그 다음에 그 브로드하다는 게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끝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빈칸에서 봤던, 타겟팅에서 봤던 내용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이러한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런 것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마다 잘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학생들은 기회를 가져야 돼요. 뭐 할 기회? 빈칸할 기회를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어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근거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앞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친구들? 수학이라는 게 다방면에 우수한 특징들이 있대요. 다방면에서 우수할 수 있는 특징들이요. 어떤 학생들은 계산을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추론을 잘할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요. 각각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를 써야 되겠어? 학생들이 다양하게? 뭐 다양한 분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그쵸? 계산을 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추론 쪽 갈 수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 쪽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읽어볼까? 종합적인 요 매스 프로그램이 만드는데 기회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강점을 향상시키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수학과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추론은 못하지만 계산은 겁나 잘해.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하고서 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하고서 들어가 보자는 거. 알겠어? 가볼게요. 동기부여를 받는데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 뭐에 집중하는 거야? 수학에 집중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데 없었고요. 수학을 접근하는데요. 다양한 엔트리가 이제 입장하고 출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시작 관점에서 이 수학을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적용하는데 to some real world, 실제 세계의 문제들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녕이고요. 고차원의 수학 클래스를 듣는 겁니다. 뭐야 이거? 안녕이고요. 통합시킵니다. 수학을요. 뭘로요? 많은 다른 학문들에 통합시킵니까? 수학을 막 국어에 통합시키는 겁니까? 절대 아니니까 답은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쪽에 이제 수학에 대한 우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가지자.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보면은 when it comes to 참 잘 나오는 친구고요. 정리하면은 A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about과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avor attention. 수거 표현은 아닌데 attention은 집중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favor는 뭐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호의를 주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집중을 혹은 관심을 끌다가 돼요. 됐습니까? 집중한테 호의를 보여주는 거냐 집중을 끄는 거죠. 어허. 세 번째 봐봐.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being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equal이 있으면 이거는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 때문에 문장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두 문장이었는데 사실상 문장이 하나가 되고요. 하나는 구형태, 분사구문 형태로 바뀐 것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라 독립된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요. 독립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주어는 뭐뭐 하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주어는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거는 마치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뭔가 if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으로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같다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마지막 in proportion to A면 A에 비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A에 비례해서 되십니까 친구들? 좋아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문장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when it comes to 그것이 올 때라고 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이목을 캐칭 잡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 집중을 끄는 것에 관해서는 즉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there are 뭐가 있냐면 특정 조건 상태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이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요. 특정한 상황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목을 갖다가 끌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친구들. 이렇게 묶어줄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others면은 사실상 there are certain conditions에서 conditions를 받는 others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집중을 갖다가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집중이 잘 되고요. 어떤 상황은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됐습니까? 주의, 집중을 끄는 거에 관해서는요 몇 가지 특정한 상황들이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는 상황들도 있고요. 주의를 막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요 똑같다면, 다른 조건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가능성인데 어떤 특정한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끌 가능성은요 are in proportion to 뭐에 비례하냐면 이 빈칸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집중이 잘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것이 우리의 집중을 시키는 그 가능성은 빈칸에 비례한다. 즉 빈칸에 따라서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자, 아주 좋게도 요것은 빈칸 문장이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오, 좋아요. 잠깐만. 여기도 연결사가 하나 있단 말이야. 어디냐면 띠리리리리 찾아봐. That is to say 여기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얘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얘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역접이 없다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쯤에는 앞에 있는 말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뒤에 똑같은 말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읽으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이 처음에 있으니까 첫 두 문장이 있으니까 거의 빼박 주제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까지 하시면 좋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타겟팅을 해봐. 자, 해보니까 주의력을 끄는 것이 뭐에 비례한다? 빈칸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그럼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요소인지를 갖다가 찾아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다시. 주의를 끄는 거에 대해서는요. 특정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어떤 주의를 끄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주의를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요. 특정한 것이 우리의 주의를 이끈다라는 가능성이 뭐에 비례한다? 이 빈칸에 비례한다. 즉 어떤 거에 따라서 빈칸에 따라서 집중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이것은 illustrated 표현되고요. 설명되는데요. 어디에서? 특정한 케이스 as follows 뒤에 나오는 특정한 상황에서 묘사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하라. 여기가 확실히 토픽 센텐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부연 혹은 예시 정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어렵지 않고요. 가보면 I had a card, a convenient size. 편안한 사이즈의 카드가 한 장이 있고요. 그것 위에 이거 돋치네. 그거 위에 뭐가 있냐면 four letters, 네 가지의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요. 네 가지의 문자 뭐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가 노출되는데 보게끔 노출되는데 얼마 동안? for 1/25th. 그러니까 25분의 1초 동안이요. 잠깐 찰나에 쓱쓱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네 가지 단어들이 읽힌다는 거죠. were read by the observers.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읽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야 봤지? 이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추가시켜요. 네 가지의 또 다른 레터를 문자를 갖다가 추가시키고요. 카드를 또 똑같은 시간 동안 그 이전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추가하는 거요. 막 이렇게 막 뭐 추가하는 거야? 리얼도 추가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8개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1, 2, 3, 4였는데 지금은 5, 6, 7, 8이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옵서버가요. could only four of the letters 오직 4개의 문자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as in the previous. 잠깐만.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as가 친구들 이거 잘해야 돼. as가 내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구문 인사이드아웃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as 다음에 형용사가 있거나 아니면 부사가 있거나 명사에 좀 뜬금없이 문장도 아닌 것이 또 as가 전치사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전면구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as가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이야. 그러니까 이전의 시도처럼
오직 4개의 문자만 읽힙니다. 여기서 느낌이 딱 오거든요. 여기를 잘 해석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4개만 있었을 때는 4개가 읽혀져. 근데 8개가 있더라도요. 똑같이 이전처럼 4개만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야. 25분의 1초 동안 읽힐 수 있는 것은 레터는 정해져 있어. 몇 개로? 4개로요. 이 말이야. 됐습니까, 친구들? But in this exposure, 하지만 이 노출에서는요, there was no certainty, 어떤 확실성도 없습니다. 특정한 단어가, 어떤 특정한 단어가 읽힐 거라는 확실한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개가 읽히는 건 똑같아. 근데 1, 2, 3, 4 했을 때는 이 4개가 읽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1, 3, 5, 7일 수 있는 것이고 2, 3, 4, 5일 수 있는 것이고 모른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쨌든 읽히는 건 4개로 똑같은 하지만 1부터 8까지 어떤 게 4개 읽힐지는 사실상 확실하지는 않다. 1, 2, 3, 4일 수도 있고요. 5, 6, 7, 8일 수도 있고요. 1, 3, 5, 7일 수도 있고 2, 4, 6, 8일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논리 구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런 다음에 어딥니까? 나는 그런 다음에 또 4개의 추가적인 레터를 추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 그러면 여기서 9, 10, 11, 12 이렇게 됐습니까? 총 12개야 지금. 카드에다가 노출시켰습니다. 그 레터를 이어 as in the previous trials, 이전의 시도처럼 됐습니까? 특정한 단어들이요. 랜덤으로 노티스가 되더라고요. 1부터 12까지요. 됐습니까? 랜덤으로 특정 단어들이 인식된다고요. 그리고 옵저버는 스틸 여전히 회상할 수 있었는데 오직 4개만요. 12개 중에서 4개만 할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 7, 10, 12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많아도 4개인데 그 4개는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으로 결정된다는 거 됐습니까?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Up to certain point, 어떤 특정한 지점까지는요. 모든 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지점이 여기서 몇 개야? 4개 아니겠습니까? 뭐 할 때? 사물의 숫자가 더블 되면 8개가 되면 가능성인데 특정한 물체가 뭐 할 가능성, 보여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얼만큼? 50%.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8개이면 4개만 읽히니까 50%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체의 숫자가 증가돼. 3, 4를 하면 3배 증가돼. 그러면 특정 단어가 보여질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얼마만큼요? 33%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4개죠. 50%, 그 다음에 33%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그럼 친구들, 주의력을 끄는 것이 뭐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잘 봐보세요. 4개만 있을 때는 4개가 다 인식이 되니까 이거 100%야. 그러다가 8개가 오는 순간 4개가 추가되는 순간 50%밖에 주의력이 없어지고요. 4개가 더 와서 12개가 되면 33%의 집중력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검사하는 데 있어서요.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주변에 뭔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쓸 때 사실 쓸 말이 여긴 없고요. 그냥 주변 물체? 주변 물체의 수? 요 정도로 썼어요. 됐습니까? 옆에 뭐가 얼마나 더 많이 있냐. 4개였을 때는 집중력 100이었었는데 뭐가 되면서 8개가 되면서 50이 됐고요. 12개가 되면서 33%가 됐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물체가 있는지에 따라서 원래 있던 물체의 뭐가 결정된다? 그 집중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퀄리티인데요. 리서치 디자인이 어디 있습니까? 디자인이고 말도 안 되죠. 중요성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담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뭔 소리야. 중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 중인 매력적인 것의 부재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쟁 물체들의 부재. 어때요? 봐봐. 경쟁 물체가 4개밖에 없을 때는 100이라고요. 8개가 되는 순간 50%, 12개로 많아지는 순간 33% 아니겠습니까? 얘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당연히. 됐습니까? 빈도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빈도 뭔 상관입니까? 친숙한 뭔 상관이겠습니까? 랜덤으로 뽑히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잠깐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야. 빈칸 문제 풀 때 뭐를 확인하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보고 쓸 건지를 좀 정하자. 그리고 사실상 한 끗 차이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독해 실력보다는 단어, 하나의 구문 때문이니까 구문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가면은 구문 공부하는 그 양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끝까지 이어가긴 할 거야. 왜?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0월은 독해 위주로 모의고사 위주로 하세요. 대신에 구문은 끝까지 가가지고 완벽하게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볼게요. 38번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persuade A of B인데 똑같은 게 뭐냐면 convince랑 똑같아요. convince A of B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A of B를 쓰고요. 참고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ersuade가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persuade 설득하다인데 A를 쓰고서 뒤에 투동사. 사실 같은 말이기는 해. 얘가 이거 하도록 뒤에 있는 투부정사 하도록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투부정사 형태. 그 다음에 generic인데 이게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general과 똑같죠. 근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설탕이야. 어디 설탕 아니고 그냥 설탕. 이거는 어디 소금. 어디 된장. 어디 고추장. 이렇게 해서 뭐 샘표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 명칭으로 퉁치는. 그러니까 상표가 붙지 않는 이런 의미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요. generate. 두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상표가 붙지 않는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the result, 결과가 뭐였냐면 was the rise, 상승이었는데 뭐가 상승이냐면 large food니까 대형 음식 제조업자, 대량 식품 제조업자들의 발생이었다. rise가 떠오르는 것인가 발생이라고 할게요. 발생이었습니다. 그 다음 컴마 오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었냐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onsumer A of B니까 이 consumer들, 소비자들한테 뭘요? 우수성 갖다가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의 우수성이냐면 브랜드가 있는, 상표가 있는 상품들의 우수성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over 뭐보다요? 상표가 붙지 않은 식료품들보다요. 됐습니까? 한 번만 더. 결과는 대형 식품 제조업자들의 상승, 발생이었고 그들은 뭐 할 필요가 있었다?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우수성을요. 뭐에 대한 우수성이야? 브랜드가 있는, 상표가 있는 상품들의 우수성 되겠습니다. 뭐보다 일반적인, 뭐가 붙지 않은, 상표가 붙지 않은 식료품의 상품들보다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문장 삽입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늘 강조드리는 거 똑같은 말 또 하는데 어쨌든 간 문장 이어가면서 단전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쓰면은 우리가 뭘 느끼는 거냐면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면 문장 간의 뭐가 느껴진다? 연결성.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단절을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단절이 안 느껴지는 순간 문장이 연결되는구나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껴지면 땡큐고요. 안 느껴지면 문장 간의 연결성을 느끼면서 얘는 오답이겠구나라고 지워가는 그 과정이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절을 본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소재가 어디랑 붙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을 말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소재가 부른다.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결국에 제시문의 소재와 어디의 소재가 본문의 소재가 어디랑 일치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단절이 느껴지면 개꿀띠. 됐습니까? 안 느껴지면 소재.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해석이랑 그 다음에 써있는 단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디스 같은 거, 서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충분히 이용하셔도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방금 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뭐라고요? 대형 음식 제조업자들의 상승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소비자들한테 상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 자기네들 그 상품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거, 우수성을 설득시키는 게 일이라고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19세기 전체 내내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은요 길렀는데 상당한 부분의 그들의 음식을 농장이나 아니면 가든에서 길렀습니다. 작은 general stores, 뭐가 될까요? general, 일반적으로 다 파는 거니까 잡화점들은요 만들었는데 미안해. 크리에이터. 이게 어떻게 크리에이터를 뭐지? 미쳤나봐. 정신 차려. 강의를 지금 3시간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 났어 내가. 밑에 있어 심지어. 캐릭터 2. 어떤 거의 요구를 채워주냐면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작은
공동체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치품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로컬리 그 지역에서는 이용 불가능한 사치품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요 일반 잡화점이 좀 그런 것들을 채워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단절이 느껴지냐를 보는 것이 엄마 침친 것 봐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 똑같은 음식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팔린대요 주로 generic product로요. 상표가 붙지 않은 상품으로서 팔립니다. 이게 측정되는데요. 뭐에서 측정이 되는 거냐면 표시가 없는 배럴. 싹스하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자루. 그 다음에 jar섬 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측정이 되는 상품으로서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결성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단절이 느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소재가 튀는 것도 아니고요.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지금 팔리는 것은 변화됩니다. 뭐 할 때? 음식 생산이 산업화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산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되면서 변했다. 나쁘진 않거든요, 친구들. 비스가 뭘까? 이렇게 제너릭한 프로덕트로 팔리는 것들, 상표가 없는 상태로.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대량 생산화될 수 있는 산업화가 되면서 됐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following the 뭐뭐 이후에가 되고요. following 친구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following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애프터랑 똑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센티니얼 엑스포진 뭐 100년 뭐 기념인가? 아무튼 이것 다음에 푸드 프로세서 음식을 프로세스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제조업자들이 번영했습니다. 농업적인 잉여물들이 이제 범람 많아지면서 시장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상품의 생산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좀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긴 어때? 별 생각이 안 들지요. 그냥 그랬구나.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산업화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고 뒤에 보니까 제조업자들이 번성했다.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산업화니까 기술들이 생산의 비용을 낮추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친구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음식 회사들은요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품을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요. 뭐를 통해서? 뉴스페이퍼, 신문이나 매거진, 잡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큘러 쓰고요. 빌보드 쓰고요. 그 다음에 인스토어 프로모션을 써서요. 홍보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잘 이어지는가요?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친구들? 봐봐. 단절을 느낀다라는 것은 친구들, 단절이라는 것은 내용상에 혹은 뭐 감이라고 할까요? 감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아 눈에 보이는 단서적인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단서. 반짝반짝. 하나만 체크해볼게요. 선생님이요. 지우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디스입니다. 쌤이 어디서지?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영어 독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오던 친구들이 수능 영어를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어.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랑 똑같아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쓱 보면 다 알아. 웬만한 질문들은. 근데 수능 질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쓱 보고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게 수능 질문이니까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그 사람의 취지였어. 정말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문장 간의 연결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디스라는 것을 무시하는 순간 이거 완전 깨져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친구들아? 위에 볼까? 요거 이외에 음식을 가공하는 사람들과 제조업자들은요 번성했어. 돈 잘 벌었어. 뭐 하면서? 농업적인 잉여물들이 마켓에 막 흘러넘쳐. 기술들이 생산의 비용을 줄여주는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성취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뭐야? 몰라요. 앞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슥 지나가. 그러면 뒤에는 말이 되는 것 같고 또 음식 얘기 하니까 잠깐 멈춰가지고 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과는 이 제조업자들, 대형 음식 제조업자들의 상승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브랜드가 있는 음식의 그 상품의 우월성을 갖다가 설득시켜야 하는 친구예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해석으로 가겠다,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단절을 느낀다는 게 친구들 문장 간의 연결성을 보는 건데 사실상 해석도 이상하지만 이런 단서상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 잠깐 스탑하셔가지고 제시문과의 이 접합점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뭔가 감으로 가겠다. 좋아요. 쉬운 문제들은요. 더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하게 단절을 느낀 상태에서 소재를 보고서 이거에 대한 단서를 맞추니까 정확히 4번밖에 될 수가 없더라. 이렇게 가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지문이 바뀌니까 좀 새로워 보이는 것 뿐이지만 다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루해질 때까지 나의 느낌이랑 난 지금 지루하자. 전 너무 재밌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약간 좀 지루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가셔야지 성적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지문이 좀 안 읽혀도요.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생겨요. 첫 줄이 어려워. 괜찮아요. 뒤에 근거가 있을 거니까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근데 본인의 풀이법에 대한 그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지문을 읽을 때 발려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관된 방법을 쓰겠다. 믿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마지막 지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오드 하면은 잡아봐, 친구들. 원래 오드가 이게 이상한이야. 이상한, 기이한. 아니면 숫자로 치면 홀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s가 붙는 순간 뭐가 되냐면 명사가 돼요. 뭐라고? 명사야. 얘는 가능성, 기본적으로 가능성이랑 아니면 역경 이런 뜻 있다는 거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보니까 whether A or B야. 그러니까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문장 형식이 아니라 그냥 A or B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리스 정도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세 번째가 audit인데 봐봐. 얘가 명사일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일 수도 있어. 명사일 때는 회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한다 할 때, 회계 감사한다 할 때 그 감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수업을 듣는 거 청강한다 할 때 그 청강이라는 뜻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형태 마찬가지로 회계 감사, 회계 뭔가를 감사하다 할 때 땡큐의 그 감사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뭔가를 청강하다의 동사 형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청강하다의 동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어렵지가 않고요. 가보자고. 문장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 I don't entirely. 봐봐. 요거 부분 부정인 거 알겠어?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요 뜻이고요. 완전히, entirely 완전이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possibility 가능성을요. 뭐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따라서 life partner가 뭐가 되겠습니까? 평생의 동반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aus 하면은 뭐라고요? 가능성이라고. 단순히 그냥 친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좋다는 거지. 어디에서보다 on a subway platform, 그러니까 서브웨이 그 승강장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의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가능성은 그냥 승강장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요. 모든 종류의 교육적인 기관들이 뭐 하냐면 제공하는데 무엇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할 기회야? 비지트 방문할 기회 되겠고요. works of art니까 예술 작품을 방문할 때 무슨 말이야? 예술 작품을 보러 갈 기회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whether A or B니까 whether 다음에 A 나오고 or B니까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뭐 어떤 형태든지 recreationally 이게 오락의 형태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의 일부의 형태든지 관계없이요. 어떤 교육과정이냐면 can be audited 청강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일부든지요. 뭐에 의해서? non-degree 학위가 없는 그런 학생들 of any age 어떤 나이대든지 학위가 없는 학생들이 청강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재미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제공할 거라고요. 이 기관들이. 알겠죠? 오케이. 바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 뭐를 찾는 것이? 그래요. 단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이게 이런 느낌이야. 38번보다 글은 훨씬 더 쉬운데 조금 더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절을 처음에 예상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소재를 갖다가 이어가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뭐가 있어? however가 있으니까 분명히 흐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염두에 좀 두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there may be virtue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서? 참석하는 데에서.
렉처나 아니면 패널 디스커션, 뭔가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디에서? 당신의 로컬 뮤지엄에서요. 혹은 심지어 아마도 뭐 하면서 가이드 투어를 갖다가 참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 다음에는 사회적인 관점, 사교적인 관점의 얘기가 쭉 이어진다라고 흐름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글을 읽을 때 이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집중하면서 혹시 어디가 끊겨 있는지, 좀 어색한 부분이 어딘지, 소재가 살짝 바뀌는 부분이 어딘지를 살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자, 보니까 while I do, while이 처음에 나오면 뭐뭐일지라도니까 여기보다는 주절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가 믿기는 믿지만 with practice,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looking skill, 뭔가 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I'm not a great believer, 내가 엄청난 신봉자는 아닙니다. 어떤 시도하는 거에 대한 신봉자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데 아트 티어리를 다른 분야에서는 꽤나 잘 교육된 성인들한테, 아트는 잘 모르지만 다른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성인들한테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즐길만 합니다. 단지 나가서 그냥 아트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1번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이야? 1번 넘어갈 때? 그래, 나는 뭐 굳이 성인들한테 가서 아트를 가르치는 거 그닥 신봉하지 않아. 그냥 가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죠. 만약에 애니얼 아트 페어가 있으면 너가 사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명확하게 조직된 투어가 있을 거라고요. 대중들을 위한. 그리고 종종 추가적인 교육적 노력이 있을 겁니다. 교육으로 뭔가 이제 해주려는 노력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컴퍼니에 있을 겁니다. 어떤 무리 속에 있게 되는데 like-minded, 뭔가 호감이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 무리에 있을 거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토론해 봅시다. 어때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냐면 however가 있었고요. 사교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점이 있다. 그런 게 제시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잘 봐봐. 어떤 거? 그러니까 people 속에 무리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앞에 보니까 뭐 퍼블릭을 위한 투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I don't entirely, 난 전적으로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라이프 파트너를 만드는 거에 대한 가능성, 이것도 약간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친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like-minded people과 같이 있는 게요.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요. 모든 종류의 교육적인 기관들이 다른 사람들과 아트를 갖다가 방문할 기회를 갖다 주고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 자체가 쉬우니까 오히려 쓱 읽혀버려가지고 뭐 어디야?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상 본문을 읽고서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단절이 빡 느껴지는 부분은 딱히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제시문에 가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장점이 있는데 렉처에 참석해가지고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에 참석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아니면 가이드 투어를 하든지요. 사람들과 뭔가 하는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냥 다른 뭐 성인들한테 가르치는 걸 굳이 좋은 거, 다른 사람, 왜 이래? 다른 아트가 아닌 다른 걸 잘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트를 가르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나가서 보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만약에 아트 페어가 있으면 오거나이즈 투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다. 잠깐만 친구들,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가이드 투어 가입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블릭과 함께하는 뭐가 있으니까 가이드 투어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교육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가 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야, 친구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공교롭게 제시문에 however가 있었었는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까지는 그래 굳이 가르쳐서 뭐하냐?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있다고요.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2번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사 however에 대한 흐름이 명확하게 꺾이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은 맞으나 이 소재를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오니까 if라는 것이 밑에 위에 있던 말에 대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구술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2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 푸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그 푸는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힘든 시기겠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간 9월까지 10월까지 점수가 막 75점이었다가 수능 때 95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95점이었다가 70점 꼬꾸라지는 게 이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매일매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90점, 95점, 100점이 될 가능성을 매일매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결과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